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만성 신부전증, 영어로는 chronic kidney disease라고 해서 그런 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만성 신부전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진 인산염과 그 가공식품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겠는지, 그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산염은 주로 우리 일상에서는 식품 첨가물 형태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유럽의 규제 당국들하고 한국의 규제 당국들이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뉴스를 통해서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이 만성 신부전증이란 게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주고 있는지 통계를 한번 살펴보죠. 그 미국의 국립의료원인 그 FMC, Federal Medical Center가 그 통계한 자료를 보면은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칠 때 2012년도 자료인데요. 그 중에 8%인 약 6억 명이 그 만성 신부전증에 고통받고 있고, 보통 이 만성 신부전증에 걸렸을 때 그 1년 이내에 20%가 사망하는 단계를 보고 스테이지 5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제 5단계 만성 신부전증, 그 환자가 무려 2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제 2018년이니까 2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때까지는 거의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이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질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는 뭘까? 또 인산염은 뭘까? 그런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이란 것은 그 주기율표상에서 15번째에 있는 원소고요. 우리 몸에서는 칼슘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원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질 때 콘크리트와 철근을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만 있어도 튼튼하지 않고 철근이 함께 있으면 더 튼튼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칼슘과 이는 서로 그런 이제 결합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뼈나 치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핵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핵산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또 세포 막을 둘러싸는 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면서 우리 세포와 조직을 이제 재건하고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그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피 안에 혈중 인의 농도 또는 인산염의 농도가 얼마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모자랄 때를 저인산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무슨 말이냐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구루병이나 골연화증, 뭐 이런 병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기력증, 그 다음에 피로감, 운동 능력 감소, 뭐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고, 거꾸로 이제 이 인산염이나 인이 우리 피 속에서 많은 경우를 가지고 하이퍼포스페이티미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인산혈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이제 그 인산이 과다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일 큰 것이 콩팥 기능 손상이에요. 그 콩팥 기능 손상이 왜 오냐면, 우리 몸은 이제 피 속에 어떤 우리 미네랄이든지 어떤 영양 성분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그걸 보고 호메오스타시스라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그럽니다. 뭐든지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 피 속에
인산이 많아지면은 그걸 이제 체외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우리 신장, 콩팥을 통해서 피를 걸러 가지고 피 속에 있는 인산을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 인산이 과다해지면은 콩팥한테 얘를 빼내게 하는 거르는 작용을 많이 시키니까 콩팥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성 신부전에 걸리게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산이 체내에 인산 과다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이제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칼슘 먹으면은 뭐 디파짓이 된다, 그러니까 석회화 돼가지고 뭐 돌이 생긴다고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산염 과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슘과 인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데, 인산의 농도가, 피 속에 인산 농도가 많아졌을 때에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장기, 심장이나 혈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눈, 그다음에 폐, 그런 데에 이제 석회화를 진행시켜 가지고 그 안에 돌을 만들고 딱딱하게 만드는 이제 calcification,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주로 이 인산 과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칼슘이 많아 가지고, 칼슘이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결석이 생기고 뭐 혈관에 끼고 그다음에 뭐 이 근육에도 돌이 생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기에서 그런 돌이 생기는 현상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칼슘을 굉장히 기피하고 겁을 내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칼슘이 그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 칼슘이 그렇게 되도록 트리거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촉발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요인이 바로 인 성분이 과다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 성분이 그 만성 신부전하고 칼슘 디파짓에만 원인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도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산염의 과다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그럴 거예요. 도대체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인산염을 많이 사용하시는 업계에서는 그런 것을 당연히 그 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 논문을 이제 살펴봤는데 2012년도에 이제 중요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에베르하르트 리츠 박사 등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 만성 신부전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앞서서 많은 환자들이 피 속의 인산 수치가 높아졌다. 그래서 피 속의 인산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이런 만성 신부전증의 예고지표, 그러니까 피 속에 인산이 많아지면 신부전증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고한다. 그걸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스테이지 5, 그러니까 스테이지 5에 가면요, 신부전증 환자가 이제 말기에 가는 건데, 그럴 때는 약 20%의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 중에 12%가 그 인산염 과다에 기인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산염을 사용하는 모든 식품의 레이블에 인산염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1년도에 일본의 그 노무라 박사 등 이제 여러 명이 또 연구한 걸 보면, 그 사람 몸에서 인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혈중 인 성분의 과다가 만성 신부전의 요인이 되며,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되게 그 젊은 부부가 있다든지 그런 앞으로 임신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FGR이라고 해서 Fetal Growth Restriction이라고 해서 뭐냐면 태아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염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그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가 크질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내에서 또는 가까운 분들 중에서 젊은 부부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혈관의 석회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이 포유동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젖을 먹는 동물이죠. 포유동물의 경우에 이제 피 속에 인산이 과다해지면은 노화가 촉진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2014년에 네드 캐런이라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그것을 보면 미국에 판매되는 식품들의 인산염 사용 증가가 눈에 띄게 올라가면서 그 CDK, 만성 신부전을 비롯해서 각종 건강 위험 인자가 일반인들에게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이제 그 연구도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하게 되는 이는 어디에 많냐면요. 그 대표적으로 뭐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에 이제 인이 많이 함유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식품 첨가물이에요. 그 인산염이 각종 식품에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유화제나 산도 조절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성화된다든지 뭐 알칼리화 된다든지 그 어느 쪽으로 가면 맛에도 영향을 주고 보존성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이제 적정 산도를 유지하면은 오래 가요.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인산염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화제, 그러니까 유화제라는 거는 뭐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고기 같은 거 이제 부드럽게,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미국에 이제 한 자료를 보니까 이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 식품으로서 이제 치즈, 그 다음에 캔에 들어있는 소스, 그 다음에 젤로 같은 거, 그 다음에 시리얼에도 많이 들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육가공품, meat product,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연유라고 아시죠? 팥빙수 할 때 넣어 먹는 달콤한 그 연유.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에도 이제 넣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을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식품에 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인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사실은 인산염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효력을 못 쓰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유럽 의회에서 뭐 케밥 아시죠? 케밥에 인산염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이제 이어서 보시겠고, 그 다음 하나는 우리 그 한국의 식약처가 인산염에 대한 그 입장, 그게 또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뉴스를 이어서 보시고, 그 다음 또 한국의 뭐 부산일본가에서 뭐 취재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식품에 인산염을 범벅을 해서 판매하는 게 뭐 적발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가 좀 가능하면 간결하게 보여드리겠고, 이제 그걸 먼저 보시고 나서 이제 마무리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네,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가 높은 터키의 즉석 음식 케밥이 유럽에서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케밥용 고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인 인산염 때문인데요. 인산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유럽연합 측은 규제 현실화에 나섰다가 논란만 부르고 말았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터키의 즉석 음식 되뇌르 케밥. 공기 중에 노출된 고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식품 첨가물 인산염은 케밥의 맛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원래 유럽연합에선 이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상황.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법의 현실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과 사회당 의원들은 심혈관 질환과 뼈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라며 규제 완화 반대 법안으로 맞섰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유럽의회가 반대 법안의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373표에 그쳐 정부안을 막을 과반에 3표 모자랐습니다. It is bad news for consumers because today's vote was the occasion for the parliament to say a clear no to phosphate, to confirm that phosphates are illegal in kebab meat. Now the very least we expect from member states is to require at least kebab vendors to make sure that consumers are properly informed about the presence of phosphates in the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인산염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품목이며 우리 국민의 인 섭취량도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지정된 인산염은 나트륨염과 칼륨염 등 27개 품목으로 빵과 복합조미 식품 등의 유화제와 산도 조절제 등으로 쓰입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하루 평균 1193mg씩 인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일 최대 섭취 한계량의 28%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로 섭취하는 경로는 식품 첨가물보다는 주로 쌀과 우유, 돼지고기, 달걀 등 농축산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징어를 인산염과 표백제에 담근 뒤 냉동 포장합니다. 육질을 연하게 만들기 위해 인산염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했으며 얼음으로 냉동시켜 최대 30%까지 중량을 부풀렸습니다. 식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원료비가 일단 많이 듭니다. 빙초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소량을 섞어도 강한 신맛이 나고 바로 된 것처럼.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600여 톤의 오징어와 가오리를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중식당, 냉면집 등에 판매해왔습니다. 고기가 연해진다는 소리 듣고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포장의 첨가물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냉동했을 때 중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순도 20%를 넘는 빙초산은 독극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을 규제하는 기준이 없어 이들에게는 첨가물 허위 표시와 중량 속이기 같은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유럽에서는 인산염의 폐해를 인정하고 그 가장 대중화됐다고 하는 케밥에서의 인산염 사용을 제재하려고 하는 규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반면에 한국의 식약처에서는 인산염은 그냥 적정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은 뭐 그 이내로 섭취하고 있으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취지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본 일부 몰지각한 그 업자들이 인산염을 그렇게 이제 막 식품에 이제 퍼넣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의 뭐 해프닝 정도로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국의 라면, 지난번에 제가 라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마침 라면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라면 회사 하면 세계 제일 큰 회사가 이 라면 회사잖아요. 농심 회사. 이건 농심 컵라면이고 생산은 미국에서 한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했고 공장은 렌초 쿠카몬가라고 캘리포니아의 이스트 쪽에 있는 시리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했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죠. 자,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컵라면을 여러분들 중에서 컵라면을 드신다면 이 컵라면을 두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컵이 두 번에 나눠 먹을 용도예요? 컵 2개 줬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자세히 안 볼 테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2서빙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잘라서 두 번에 나눠 먹으래요. 그리고 칼로리가 190이고요. 팻이 60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 다 먹으면 칼로리는 380이고 팻은 12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포화지방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기 포화지방이 3.5mg으로서 18%예요. 하루 그 적정 섭취량에. 그러면 이거 하나 먹으면 2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반을 먹지 않으니까 그럼 7g을 먹게 되고 하루에 섭취량의 36%를 요거 하나로 그 팻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다가 여기 소디움은요,
무려 860mg 들어있어요. 소디움이. 그래서 그게 2배를 하면 1720이 되죠. 그 다음에 하루 권장량에 비해서 72%. 요거 하나 먹으면 이제 소디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한국말로 나트륨이 필요량의 72%를 채워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세계적인 기업 아니에요? 라면으로서는.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 아니에요? 이름도 멋있잖아요. 농심, 농부의 마음. 근데 농부가 이렇게 사람 몸을 해치는 마음을 가지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또 여기에 들어있는 첨가물을 제가 좀 볼게요. 워낙 많아서 다 써놨는지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국의 그 식품위생법이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것만 보면 여기에 파암류가 들었고요. 파암류도 식물성 그 지방 중에서, 오일 중에서 불포화 지방이 있는 제일 유명한 기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modified tapioca starch라고 되어 있어요. 이 modified라는 건 뭐냐면 화학적으로 변형을 일으킨 전분이라는 거예요. 전분이면 그냥 전분을 쓰지 그걸 왜 조작을 해요? 요새 뭐 유전자 조작이니 뭔 조작이니 조작 아시죠? 그것이 우리가 자연에 난 어떤 생명체를, 어떤 생명체의 산물을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걸 바꾸었을 때 그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떤 피해가 올지 몰라요. 옛날에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뿌렸을 때 그게 그냥 뭐라 그래요? 풀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걸 뿌렸잖아요. 근데 그 독성이 몇십 년 뒤에 나타나 가지고 한국에도 고엽제 피해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업자들이나 그런 규제 당국, 뭐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도 이런 걸 규제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업계의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이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전분을 써라. 전분을 쓰고 싶으면. 그리고 가공이 덜 된 전분을 써라. 그렇잖아요. 현대 기술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그런데 머리 안 쓰고 이렇게 이상한데 머리를 쓰냐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인산염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소디움 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인산염이에요. 이거는 소디움하고, 그러니까 나트륨과 결합한 포스페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었죠? 자, 그러면 삶아 먹는 라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뭐 2등쯤 될라나요? 오뚜기 라면, 오뚜기 진라면. 저는 이 라면이 면이 좀 쫄깃해서 전에 이 라면을 좀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뭐 잘 보이시지는 않으니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것도 보면 2서빙으로 되어 있어요. 2서빙으로 되어 있고 칼로리는 1서빙이 250이니까 2서빙이 500칼로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팻은 이걸 2배로 하면 8g이고 하루에 섭취할 기준량의 40%를 요거 하나로 팻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은 저거보다 많아 가지고 이걸 2배로 하면 1880mg. 그래서 하루 섭취량의 78%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디움 섭취가 많아서 뭐 혈압이 높아지고 뭐가 나빠지고 국민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걸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 생산해서 이제 수입된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좀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modified starch가 들었고요. 근데 뭐 어떤 전분의 스타치를 모디파이 했다고는 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팜 오일 아까처럼 역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디움 포스페이트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소디움 포스페이트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솔트가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표시를 뭐 하이드롤라이즈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걸 보고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사전 찾아봐도 하이드롤라이즈 솔트라는 데서 설명이 제대로 없으니까 제가 무식한 건지 뭐 콩글리시인지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정제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정제염 사용이 많지 않은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 팜 오일 파우더까지 썼네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 눈에 좀 이렇게 띄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밥 대신에 뭐 굉장히 즐겨 먹는 이 라면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산염 성분도 많고, 그 다음에 팜 오일, 이제 포화지방이 많은 걸 쓰고 다양한 이제 첨가물들을 썼다. 그런 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니겠나. 그럼 저거만 문제겠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그 무슨 소세지 뭐 이런 거 다 문제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했는데, 이건 초코파이예요. 롯데 초코파이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근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긴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제 눈에 제일 먼저 띈 거는 이거예요. 이 설탕이 있죠. 설탕이 무려 11g, 요 하나에 파이 하나에 설탕이 무려 11g이나 들어서 하루 이제 우리가 그 기준 섭취량의 20%,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탄수화물 섭취량의 20%를 요거 하나로 채울 수 있게 아주 좋은 제품이네요. 그죠?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식품 첨가물을 보니까 여기에 쇼트닝이란 거, 그 팜유들은 그 뭐 이렇게 나쁜 기름으로 치부되는 그 기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전지 분유라 그래서 우유에서 그 포화지방이 제일 많은 그런 분유를 썼고요. 그 다음에 칼슘 포스페이트 모노베이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거는 아까 거는 소디움 포스페이트인데 이건 칼슘 포스페이트라서 포스페이트 인산염이 붙어 있는 그 종류가 다를 뿐이고, 이것도 이제 인산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는 뭐 초코파이, 라면 이런 것들이 다 인산염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공식품들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것도 제가 좀 봤어요. 몇 개. 여기 이제 이거는 토fu 커틀릿이라 그래서 이 두부를 이제 약간 튀긴 거를 이렇게 샐러드 같은 데 넣어 먹을 수 있게 만든 건데, 여기는 뭐 그런 표기가 별로 없으니까 미국이 이제 그 표기가 이제 굉장히 기준이 낮은가 봐요. 미국은. 심지어 뭐 여기 스팸이 있는데, 스팸에도 보니까 뭐 몇 개 안 들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럴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몇 개밖에 안 들었다고 썼어요. 여기 이제 고기 종류만 주로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식품 관리 규정이 뭐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 생각에는. 한국도 뭐 별로 다르지 않겠는가. 한국이 뭐 대부분 미국의 규정을 따라가서 이제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산염의 전체적인 섭취를 국민들이 얼마나 하는지를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연구를 해서 이런 인산염이나 첨가물의 섭취량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 뭐 그 뭡니까 그 저기 국민연금이 뭐 고갈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의료보험이 고갈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사람들이 건강해지면요, 그 비용이 줄어들면은 그게 고갈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돼 있을 게 아니고, 이런 거 국민 건강을 이제 증진시켜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엊그제인가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외국에서 한 달에 600불 이상 뭐 구매를 하는 사람들 그 크레딧 카드 정보를 세관에다가 뭐 바로 그렇게 연결되게 그렇게 뭐 시스템을 바꾼다 그래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세금 관세 많이 거두려고 이제 하는 그 잔꾀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 법을 지킨다는 면에서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걷어서 뭐 이상한 정책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금을 덜 쓰는데, 또 세금을 쓰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이제 증진시켜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든 간에, 그게 한국 정부든 뭐 미국 정부든 어떤 정부든 간에 제발,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뭐 어떤 성과, 효과, 우리가 뭘 했어요, 이 정부에서 뭘 했어요,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또는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정부,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